안녕하세요. 웹툰 기초 드로잉의 작품 연출 기법을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번 시간까지 그 캐릭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시놉시스 이런 부분 등을 이제 거의 완성을 한 부분이 있겠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만화와 웹툰의 연출 방식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캐릭터를 그려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은 앵글을 통해서 여러 각도에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화와 웹툰의 연출 방식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보죠. 웹툰은 만화와 다른 차이가 있다면 독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만화는 순서대로 칸을 보고 고정된 페이지를 활용해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는 연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웹툰은 세로로 길게 보여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스크롤하는 연출 방식으로 보는 속도나 칸과 칸의 칸의 길이를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에 최적화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려면 칸이 거의 한 칸만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면요, 만화의 연출은 균형을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웹툰의 연출은 속도가 위주가 되는데, 왜냐하면 스크롤을 통해서 이야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의 연출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림의 표현도 조금씩 연출 방식에 맞도록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면의 연결과 전환을 한번 알아보는데, 이 장면의 연결과 전환은, 그 만화는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콘텐츠 매체입니다. 그래서 글 자체로만 이야기와 정보를 전달하는 소설보다는 그림을 통해서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그림이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야 독자에게 몰입감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의 정보 전개를 칸과 칸의 연결, 여백으로 표출하고 연출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을 몇 개의 단위로 쪼갤 수 있는데, 기승전결의 작은 단위를 시퀀스라고 합니다. 시퀀스. 이 시퀀스는 특정한 공간에서 벌어지며 작가는 공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시퀀스가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의 시퀀스 안에서 공간이 어떻게 작가에게 만들어져 있는지, 인물의 배치와 인물을 바라보는 카메라는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고요. 카메라는 어떤 샷과 앵글을 구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들은 어떻게 카논에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까지를 탐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시퀀스가 진행되는 공간을 이해하고 시퀀스와 시퀀스를 붙여나가는 능력이 좋은 작품을 좌우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만화나 웹툰은 정지된 화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시퀀스와 시퀀스를 붙여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독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장면의 구성과 표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죠. 만화에는 독자의 시선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본의 만화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만화는 코믹스들은 이야기의 흐름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지만 한 컷에 많은 스토리를 넣어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만화는 어떻습니까? 그 페이지를 컷을 넘겨가면서 페이지를 만들어내고, 이 컷이 넘어가는 과정이 영화나 드라마의 흐름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림 표현을 계획할 때는 만화가 실리는 매체에 따라서 독자의 시선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해서 계획해야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페이지 만화의 시선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만화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웹툰 시선의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염두에 둔 다음에 그림 표현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화는 칸 나누기를 달리해서 다양한 분위기의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 장면의 구성과 표현이 되겠고요. 여기엔 이제 상징과 암시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상징에는 사전적 의미는 추상적인 사물을 구체화하는 것이 상징이고요. 만화에서는 작가가 작품 속에서 독자들에게 스토리나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창조된 주관적인 상징 등이 있죠.
일반적인 상징은 장면을 전환할 때 효과적으로 쓰이지만 같은 구도와 연출을 너무 빈번하게 사용하면 독자들에게 식상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같은 구도를 쓰지 않기 위해서는 앵글의 구도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작가의 의도 혹은 사건의 진행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으로는 암시가 있습니다. 서제스천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만화, 소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서사 장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에서는 소설이나 영화 같은 서사 장르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복선으로 암시가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발단 부분에는 대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단 부분에 암시가 대부분 보여지죠. 이는 이야기의 복선을 만들어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식상하거나 재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궁금증을 계속 유발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그걸 또 비약적인 암시를 통해서 독자에게 주게 되면 혼란을 줄 수도 있어서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암시와 상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칸과하고 단어의 연출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만화의 칸은 전통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전개되는 시선의 방향에서 연결되는데 이것은 다시 페이지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칸과 단으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면은 칸이 있고요, 단이 있죠. 이 칸은 요 하나의 칸을 말하는 거고요. 단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단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만화의 단이고요. 이 웹툰의 칸은 이렇게 하나를 갖고 있는 반면에 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의 수가 너무 많으면 복잡하고 산만해지기 때문에 출판의 경우 3, 4단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웹툰의 경우는 칸의 테두리와 변화, 세로의 배열, 칸의 반복과 같은 연출을 통해서 칸과 칸의 사이에 닿는 그 길에 따라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배경 색을 통해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넓으면 칸과 칸세가 넓으면 시간과 공간이 변화된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칸과 칸이 좁으면 칸세죠. 칸세가 좁으면 대사를 서로 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이야기 구도이다. 이런 칸과 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선의 흐름을 한번 또 알아보죠. 시선의 흐름은 그 칸의 배치와 독자가 칸을 보는 시간에 주목해서 의식적으로 독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방법을 하는데요. 칸의 크기라든지 대사의 장단을 조절함으로써 독자는 작품 안에서 흐르는 시간을 한층 더 사실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시선의 흐름 역시 매체에 따라서 다르고 출판, 국가의 편집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죠. 일본의 경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출판 편집 방식이 다르죠. 예를 들어 좌에서 우로로 그리는 형태와 우에서 좌로 그리는 형태에서 차이가 나는데 최초로 시선이 어디로 갈 것이냐, 어떤 칸과 화면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가독성이 결정됩니다. 가독성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건 몰입에도 관련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가독성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고요. 페이지에서는 마지막 컷이 좀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웹툰에서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 각각의 컷을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칸의 연결 순서뿐만 아니라 칸 안에 캐릭터의 위치나 몸의 방향, 말칸의 위치까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속도에 따라서 칸의 숫자나 간격도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특히 웹툰이 많은 그런 형태로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극적 구조를 알아본다면 사건이 이제 무엇이냐면은 인물의 삶이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주게 되는데 선택된 사건에 놓인 인물들 간의 갈등을 통해서 인물들이 성장하거나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를 극적 구조라고 하고요. 익스포지션이라고 하면 하고요. 극적 구조는 인물들의 삶과 교차하는 사건 중에 삶에 대한 특정 관점과 감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성되는 선택의 이야기라고 보게 되겠고, 칸의 장면을 통해서 사건과 갈등을 가진 인물들이 나열되고 수많은 경우의 수중에서 선택된 사건들과 변화되는 조합을 통해서 극적 구조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의 의미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건과 사건이 연결되면서 스토리화가 되고 이것이 어떻게 극적 구조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조합을 잘해야 됩니다. 사건의 인과 그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구조이죠. 극적 구조의 시간적인 분류도 연대기적
그 극적 구조와 비연대기적 극적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그 연대기적 극적 구조는 발단과 전개 부분에 사건의 시작을 제시하고 인물들이 순차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시간에 따른 공간과 사건의 순차적 변화를 통해서 작가의 개입 여지가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갈등과 위기로 결정을 치닫고 결말 이후로 평행의 상태가 전개됨으로써 인물의 성장 이야기나 영웅의 역사 등이 인물 중심의 이야기 작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와 반대로 비연대기적 극적 구조는 독자의 흥미를 사로잡는 장면을 독자에게 먼저 제시하고요. 갈등 관계와 비중에 따라서 인물들을 비순차적으로 등장시키는데 요즘에 이제 콘텐츠들이 대부분 비연대기적 극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역사 등 인물 중심이라도 비연대기적 극적 구조를 해서 독자의 흥미를 먼저 사로잡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 되겠죠. 이런 구조를 보고 우리가 샷과 그 앵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샷으로 어떻게 구도를 잡는지 한번 보죠. 자, 컷의 크기와 형태가 있습니다. 컷은 클수록 그 갖고 있는 내용이 대상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컷이 클수록 더 긴 시간을 담고 긴장감을 고조합니다. 그리고 컷의 형태는 좌우로 길수록 편안하고 서사적이고 시간과 공간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컷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샷은 개념은 이제 캐릭터를 컷 안에 넣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샷은 앵글이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대한 문제점이고요. 연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이 샷을 통해서 앵글과 연출을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물과 독자 간의 거리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구성할 때 쓰이는데, 이런 거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아래 보시면 익스트림 클로저 샷, 이거는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큰 화면입니다. 그러면 캐릭터에 집중하게 되죠. 클로즈 샷은 약간 캐릭터가 뒤로 빠진 형태의 약간의 집중 효과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바스트 샷, 얼굴의 표정을 분명하게 의상과 동작의 일부로 주로 상체나 손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게 어떤 캐릭터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를 보여줄 때 바스트 샷을 많이 쓰고요. 미디엄 샷은 그것보다 좀 더 얼굴과 몸, 의상, 동작 등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신체적 매력을 강조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인물에 집중하고 호소력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 얼굴의 몸에 거의 그 허리 이하 정도 약간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까지가 미디엄 샷이고요. 풀샷은 캐릭터의 배경을 모두 보여주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풀샷을 할 경우에는 캐릭터보다는 배경이 중요할 때 풀샷을 많이 쓰게 됩니다. 샷에는 그래서 아이레벨 샷이 있고요. 눈높이 시점에서 보는 앵글이고 시각적인 왜곡이나 심리적인 강요가 없고 편안하고 객관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샷이 아이레벨 샷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버스 샷이나 마주보기 페이스 투 페이스 샷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옆모습의 상태로 두 인물이 대립하거나 강한 연대감, 우정 등을 느끼고 할 때 그런 보여주는 건데 이제 마주보기 샷이라고 하죠. 또 리버스 샷에는 오버 더 숄더라는 샷이 있는데 OTS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어깨 너머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그 리버스 샷이죠.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두 명의 캐릭터가 이야기를 할 때 비슷한 공간으로 만들게 되면 너무 재미가 없고 식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안에 컷에 보시면 말하는 사람이 얼굴이 보이고요. 말하지 않은 사람이 어깨가 보이는 거죠. 이게 또 말하지 않은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다시 이 앵글이 바뀌어서 화면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이나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 오버 더 숄더 컷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로스 샷이 있습니다. 두 캐릭터를 따로따로 컷으로 구성하는 건데 이거는 아까 본 것처럼 마주보기보다는 좀 다른 형태인데요. 특별하게 감각적인 연출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서로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줄 때 크로스 샷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앵글인데요. 어떤 각도로 인물을 넣느냐, 이걸 이제
앵글이죠. 이래서 1번 앵글을 놓으면은 위에서 아래를 보고 2번 앵글을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 3번은 오른쪽에서 왼쪽, 4번은 밑에서 위로. 그래서 1, 2, 3, 4번이 뭐 다른 샷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한번 살펴보죠. 로우 앵글입니다. 밑에서 위로 보는 앵글이죠. 그래서 이 그래서 대상의 시점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다보게 되는 앵글인데요. 인물이 크고 강하고 위협적이며 지배적인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4번 컷이 4번 앵글이 로우 앵글이 되겠고요. 그래서 영웅을 볼 때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그 히어로물을 볼 때. 그 다음에 하이 앵글은 인물을 왜소하고 약하게 보여서 위에서 아래로 보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1번 앵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물이 왜소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보여지고요. 독자들은 위에서 아래로 보면서 우울함이나 초라함을 만들 수 있고요. 버드 아이 뷰 앵글은 새가 보는 것처럼 멀리서 보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나 세상을 색다르게 보이게 하고요. 독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인물이나 세상은 이 앵글에서 무기력하며 거절할 수 없는 운명과 조우하게 됩니다. 매우 강한 불안함과 큰일이 닥칠 것임을 암시할 때 효과적이고, 이런 거 이제 배경을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앵글에 대한 그런 간단한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캐릭터를 만들 때 있어서 어떻게 앵글을 가지고 만들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샷 안에 어떻게 인물을 배치할 것인가를 한 번 더 고려해서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실제 기초 드로잉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